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흥덕구에 대해 특별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 관철을 위해 민관정이 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 도민들의 역량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충북권 고속도로 최초로 수소 충전소가 설치됐습니다. 장거리 운전자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 화록동굴 카페와 식당에서 수질 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를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세균이 기준치의 4배 가까이나 검출됐고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대장균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명 발생했는데 이 중 6명이 청주 거주자들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 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흥덕구를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27일 두통과 우한 증상을 보인 50대 교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료 교사인 B씨도 코로나 감염 사실이 확인됐는데 접촉자 검사에서 B 교사의 일가족도 모두 확진됐습니다. 학교발 N차 감염 사례로 최초 감염 경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던 외국인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가족 간이나 지인 간의 전파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가 없자 청주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염원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의 54%가 발생하고 있는 흥덕구에 대해선 특별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개 반 67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차단 추진단을 통해 노래 연습장과 유흥시설, 기업체 등을 상대로 방역수칙 계도와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흥덕구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이 20에서 30%에 달한다며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한편 충북도청 여자유도팀 소속 20대 선수 A씨가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자가격리 중이던 남자친구를 최근에 만났다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지난 주말 자신의 남자친구인 B씨를 만나러 경기도 시흥을 방문했고 B씨는 얼마 전 세계대회를 나갔다 집단 감염된 레슬링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추후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가 배제된 충청권 광역철도, 정부 초안에 빠진 도심 통과를 관철하기 위해 민관정이 힘을 합쳤습니다. 6월쯤 확정될 최종안에는 기필코 청주도심의 지하철 계획이 포함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충북선 정하 건널목에 민관정 대표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도심에서 거리가 먼 기존 충북선을 이용하라는 정부 초안을 강력 성토했습니다. 성북도민, 성도시민 그동안 정부와 국회 등을 찾아 갖은 설득을 해온 이시종 지사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철도는 지나가는데 철도를 타지 못하는 청주입니다. 우리 청주는 남들을 이용하는 철도를 위해서 땅만 내주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은 청주도심을 제외한 이번 초안에 대해 청주 시민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처사라며 정부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충북도민과 청주 시민이 다시 한번 기본적인 국민 주권, 철도 이용권을 쟁취하고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한 각계 민간단체 대표들은 전국에서 철도가 도심을 지나지 않는 곳은 청주가 유일하다면서 최종안에는 반드시 청주도심 구간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가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 온몸으로 맞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정부 여당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민관정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 도민들의 역량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안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민관정이 합동으로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를 관철하기 위해 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충청 메가시티 구축에 합의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논의를 본격 시작해 민관이 쌍두마차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5달 전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충청 메가시티 조성을 약속한 세종 수목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번엔 민간 차원의 논의의 장이 처음 열렸습니다. 충남북, 대전, 세종의 줄임말인 충대세 희망도시 포럼이란 민간단체가 지역균형 발전과 충청권의 경쟁력을 높일 지혜를 구하려 마련한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전, 세종, 충청의 새로운 버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돼 충청 메가시티의 당위성은 더 커진 상태입니다. 바이러스 사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걸 분산하는 것이 답인데 그 이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포럼에는 충청권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학계와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 민간의 역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메가시티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최고의 국가 전략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충청 메가시티 조성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 전략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각 권역별 메가시티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바로 도시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포럼 측은 다음 달부터 정책 아카데미를 개설해 충청 메가시티 성공 구축 방안을 본격 모색할 계획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바로 충전 인프라가 되겠는데요.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충북권 고속도로 최초로 수소 충전소가 설치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음성휴게소에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충북권 고속도로에선 처음입니다. 음성휴게소는 수도권을 오가는 문턱인데 그동안 충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은 이곳에서 44km 떨어진 청주 시내 오창 충전소나 65km 거리의 하남 휴게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자들은 불편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부족했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서고 있어서 충전소 인프라가 일단은 좀 더 많이 있어야 되죠. 무조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성휴게소 수소 충전소는 연중 휴무 없이 운영됩니다. 시간당 평균 5대에서 6대까지 충전할 수 있고 킬로그램당 8,800원으로 완충이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충북권 고속도로의 음성휴게소 상행선과 속리산 휴게소 청주 방향 등 2곳을 포함해 전국 14곳 휴게소의 충전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총 60개의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께 수소차 충전 장소의 접근성을 많이 높일 것으로. 한편 괴산군 대사리 개미 수소 충전소도 설치를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킬로그램당 8,250원으로 하루 최대 65대까지 충전할 수 있고 10대 이상 연속 충전도 가능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화록동굴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식당에서 수질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지하수를 끌어다 음식을 조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지하수에서는 일반 세균이 기준치의 4배 가까이나 검출됐고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대장균까지 나왔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활석 광산으로 연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 화록동굴입니다. 공연장과 각종 전시물에 동굴 호수에는 보트장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산을 테마로 한 카페와 식당도 관광객들이 꼭 다녀가는 필수 관광 코스입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로 마을 공동 식수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자 수질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동굴 지하수를 끌어다 음식을 조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 마을
동굴 안에 3톤짜리 물탱크를 9개나 설치해놓고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모아 식당과 카페에서 사용해온 겁니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 라인이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더욱이 수질 검사 결과 일반 세균이 기준치의 4배 가까이 나온 데다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대장균까지 검출돼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나죠. 기분 엄청 나쁘고 그럼 안 되지. 가족끼리 많이 가서 그럼 이제 안 가는 거죠. 이제 못 가죠. 충주시는 즉각 식당과 카페에서 더 이상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동굴과 연결된 물탱크와 수도를 봉인하고 시설 개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이번 주 충북 아파트값이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충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28%로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6월 셋째 주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구와 서원구가 0.3%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아파트값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KT와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재난 안전 분야의 행정 업무에 활용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T의 인공지능 보이스봇을 활용한 전화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풍수해 보험 갱신 안내와 코로나19 자가격리 일일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충청북도는 공무원 1명이 자가격리자 2,000명을 모니터링하는 데 14일이 걸리지만 인공지능은 하루 만에 마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에 전국 21개 기업이 선정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청주의 심택과 자화전지 2곳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2년간 국비 7억 원과 도비 1억 4천만 원씩 지원됩니다. 제천시는 지난 80년간 지역 주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한 중앙선 폐선 철교의 해체식을 열었습니다. 폐선된 중앙선 구간은 1941년 봉양역 개통 이후 2021년 1월 새로운 중앙복선 전철이 개통될 때까지 80년간 제천 철도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천시는 폐선 부지를 철거한 후 50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복지센터와 만남의 장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